안녕하세요. 선형대수 2장 행렬, 그중에서 3절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들은 행렬의 기본 연산과 사다리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때 언급이 안 됐던 것들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천천히 같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주어지고 그 행렬에서 세 가지 타입의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타입의 연산을 우리는 기본행 연산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타입은 요거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요건 가우스 소거법에서 소거하는 방법 세 가지하고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때는 행렬이 아니고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요건 행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정방행렬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행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행렬하고 뭐 맨 밑에 있는 행렬하고 위치를 바꿔도 된다. 이게 바꾸는 연산을 기본 행 연산 첫 번째라는 얘기죠. 두 번째 기본 행 연산은 뭐냐면 특정한 행에 0이 아닌 숫자, 0을 곱하면 안 되죠. 0이 아닌 숫자를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연산을 기본행 연산 두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분수 형태가 있을 때 분모를 없앨 때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공약수가 존재할 때 뭐 여기 2x 플러스 그러니까 2, 4, 8 이러면 다 2를 배수로 2의 배수죠.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럴 때 2로 나눠주면 여기 뭐 1, 2, 뭐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나눠준다는 얘기와 곱하기 한다는 얘기는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2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결국 2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세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을 일정한 값을 곱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다른 행에다가 더해줘서 소거를 시키는 거죠. 0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를 위해서 두 번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우스 소거법을 했던 것처럼 행렬에서도 이걸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원래 행렬과 그 기본행 연산을 한 번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는데,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행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행하고 의미상 동치다 뭐 이런 얘기, 행동치란 얘기를 씁니다. 같은 그룹으로 묶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 행렬이라고 하는 요거 용어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기본 행렬은 뭐냐면 여기에서 시작이 아니라 단위 행렬. 자, 여긴 다 1이고 여긴 다 0인 거예요. 얘를 첫 번째 방식을 한다는 얘기는 요거랑 이거 바꾼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방식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요걸 더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즉 한 번의 기본행 연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행렬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기본 행렬이라고 합니다. 무수히 많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만 해도 첫 번째가 두 번째 바꾸고 두 번째 세 번째 바꾸는 것도 있고 세 번째가 첫 번째 바꾸는 것도 있고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행에다 0을 곱한다. 즉 뭐야? 첫 번째 행에다가 C를 곱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행에다 C를 곱할 수도 있고 세 번째 행에다 C를 곱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1번 타입도 세 가지, 2번 타입도 세 가지. 3번 타입은 첫 번째 행에다가 C를 곱해서 두 번째에 더해줄 수 있죠. 첫 번째 행에다가 C를 곱해서 세 번째에 더해줄 수 있죠. 다시. 그 다음 두 번째 행에다가 C를 곱해서 첫 번째에 더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야? 각각 행에 대해서 C를 곱해서 다른 행에다가 더해주는 경우가 6가지가 나옵니다. 총 타입 1에서 3가지가 나오고 타입 2에서 3가지 나오고 타입 3에서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2개의 종류, 12종류의 기본 행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제 2-25번
단위 행렬이 주어지고 요거의 기본 행연산에 대응되는 행렬들을 구하라고 했죠. 결국은 뭐냐면 기본 행렬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첫 번째 타입인데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타입이에요. 이런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표기는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뭐 다른 책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다. 상수,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거. 그죠? 세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다시 세 번째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두 번째 타입의 기본 행렬입니다. 요거는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3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주고 그거에다가 세 번째 행을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세 번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만 달라지겠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얘가 지금 첫 번째 타입이고 얘가 두 번째 타입이고 얘가 세 번째 타입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개수 주대각선의 개수하고 똑같이 되고 그냥 위치만 바뀌는 형태로 나오고 얘는 이 대각선에 있는 대각항의 숫자가 값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1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대각선 그대로 있고 뭐 나머지 0자리가 되는 자리에서 다른 값으로 바뀌어 있으면 세 번째 타입입니다. 자, 다음 세 개의 기본 행렬이 항등 행렬로부터 만들어지는 연산을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대각선에 있는 여기 항이 1이 아닌 숫자가 되어 있으면 이건 무슨 타입이다? 두 번째 타입이다. 자, 여기 보면 요거의 위치가 바뀌었죠. 여기 있는 위치가. 요거는 첫 번째 타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요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한 번 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 1이고 여기 1이면 안 되죠. 자, 여기가 0, 0, 0이고 여기가 0, 0, 0이고 여기가 여기라고 하면 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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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1이고 0이고 0. 자, 이런 경우. 자, 1은 4번만 있어요. 이게 4차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세 번째 행이 온 거고 요거는 첫 번째 행이 온 거고 요거는 뭐예요? 네 번째 행이 온 거고 요거는 두 번째 행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행 교환이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났죠. 그럼 이건 기본 행렬은 아닙니다. 한 번 해서 나오는 것만 해당되는 거죠. 자, 요거는 뭐예요? 주 대각선은 그대로 1이고 나머지 중에 하나가 0이 아닌 게 있으면 세 번째 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행렬 기본 행 연산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를 하는 이유는 주어진 행렬을 삼각행렬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행렬의 기본 행 연산 자체는 다소 복잡하지만 선형 방정식을 풀거나 행렬을 다루는데 여러 가지 응용해서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하면 쉽게 풀 수 있고 또한 역행렬을 구하는 역행렬 아직 언급을 안 했지만 역행렬 구할 때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기본행 연산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이거는 컴퓨터가 나중에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벗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각 행의 0이 아닌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를 행렬의 피벗으로 삼을 수 있다. 그죠? 어떤 것이 피벗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요 기본행 연산을 거친 후 다음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행사다리꼴이라고 한다. 행사다리꼴. 그리고 행사다리꼴은 요거 약자를 따서 REF, REF 외우세요. REF. 이게 이렇게 말로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기니까 REF라고 이제 표시합니다. 자, 0으로만 이루어진 행들은 만약에 있다면 맨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 0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즉 여기 0, 0, 0, 0이라는 얘기죠. 0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면 맨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두가 0이 아닌 행의 가장 왼쪽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0이 아닌 수를 피벗으로 삼는다. 피벗을 삼는 거는 모두가 0이 아닌 행, 모두가 0이 아닌 행이죠. 여기에 뭐 1, 2, 3, 4 이렇게 나오고 모두가 0이 아닌 거 있죠. 가장 왼쪽에 가장 먼저 나오는 0이 아닌 숫자, 그게 요거죠. 요것이 피벗이라는 얘기죠. 그걸 피벗으로 삼는다는 얘기고, 모두가 0이 아닌 연이은 두 행이 있으면 모두가 0이 아닌 연이은 두 행이 있으면 아래쪽 행의 피벗은 왼쪽 행의 피벗의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제가 여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세 번째 조건이죠. 자, 꼭 4개 다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0이 아닌 것, 즉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애가 있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애, 0이 아닌 숫자, 이게 요거잖아요. 요것이 피벗이고, 그 다음에 그런 행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 아래쪽의 피벗은 요거죠. 위쪽에 있는 피벗의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게 오른쪽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행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행 연산을 거친 후에 행사다리꼴의 세 가지 조건에다가 네 가지 조건, 마지막 조건을 만족을 하면 기약, 이제 최대한 이게 리시우드 롤 이켈론 펌이라고 해서 기약이라고 쓰는데 R 덧붙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각행의 피벗을 포함한 열에는 피벗이 아닌 항들은 모두 0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각행의 피벗이 포함되는 열이 있죠. 각 행마다 피벗이 여긴 여기에 있고 여긴 여기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요 열에 대해서 피벗이 아닌 것들은 다 0돼야 돼. 얘네들 0, 0, 0, 0. 0이 아니란 얘기고 0이 아니란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기약행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했네요. 만약에 기약이란 말이 없으면 피벗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다 0이란 얘기죠. 그리고 기약행 사다리꼴은 이렇게 있으면 이쪽도 0, 이쪽도 0이란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피벗이고 여기 피벗이고 여기 피벗이죠. 여기 다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사다리꼴이에요. 여기가 0이 아니니까 기약은 아니죠. 여기는 이렇게 있으면 아까 좀 뭐라서 피벗에 포함되어 있는 열이 다 0이어야 돼. 0되죠. 0이니까 0되죠. 피벗이니까 여기 0되죠. 얘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피벗이 아니니까. 자, 기약 행사다리꼴인 모든 행렬은 행사다리꼴이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사다리꼴 중에 특수한 경우가 기약 행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행렬의 모두 행사다리꼴임을 알아보자.
자, 피벗이라고 하는 걸 찾아봐요. 피벗. 밑에 있는 애가 다 0이죠. 됐습니다. 여기도 피벗이고 얘가 피벗이에요. 그죠? 얘 밑에 있는 애들 다 0이죠. 뭐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얘 피벗이고 이거 피벗인데 당연히 여기 0이니까 되고, 피벗인데 여기 0이니까 되고, 그죠? 여기는 얘가 피벗이고 피벗이니까 그 밑에 있는 애가 다 0이니까 사다리꼴입니다. 기하행 사다리꼴임을 보여라. 자, 얘가 피벗인데 왼 위쪽 아래쪽 다 0이죠. 얘가 피벗이고 피벗인데 위쪽 아래쪽 다 0이죠. 얘가 피벗이고 피벗인데 위쪽도 아래쪽도 0이죠. 얘는 피벗이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 피벗이고 피벗이니까 그 위에 아래 다 0이면 되죠. 그래서 요런 경우 기하행 사다리꼴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3 위에 0이 아닌 숫자가 있는데 이건 아닌데 피벗일 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행렬이 기하행 사다리꼴이고 어떤 행렬이 행 사다리꼴인지를 알아보자. 피벗을 잡아버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기하이네. RREF. RREF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피벗을 찾으면 끝나요. 얘도 마찬가지고. 피벗은 요거죠. 그죠? 여기. 얘는 피벗이니까 이거 다 0이고. 근데 얘는 뭐예요? 이게 세 번째 조건인가요? 연이어 있을 때 얘의 피벗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같은 라인에 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기하행 사다리꼴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 행 연산을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전향 단계. 피벗이 아래에는 다 0이 되도록 하고 후향 단계. 피벗의 위쪽이 0이 되게끔 한다. 이게 지금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들려면 피벗의 기준으로 위에도 0 되고 밑에도 0 되게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밑에를 먼저 하고 나중에 위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전향 단계만 연산 과정을 수행하면 행사다리꼴을 구할 수 있다. 이거는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한다. 가우스 소거법 앞에서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후 단계 실행을 하게 되면 가우스 조단 소거법, 연립방정식 또는 선형 시스템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걸 기하행 사다리꼴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피벗을 찾아서 여기를 다 0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얘가 피벗이죠. 피벗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인 거. 간단한 걸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을 교환해서 서로 바꿔서 하면 되고. 자, 여기 보니까 얘는 없애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피벗이 되겠네요. 물론 이게 피벗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게 피벗이 있습니다. 더 간단하다면. 자, 그 다음에 얘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3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럼 얘가 0 되죠. 그게 쭉 됐더니 이렇게 나와. 뭘 없애주느냐? 뭐 그냥 뭐야? 2행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를 없애줘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돼요? 피벗이 돼요. 그럼 위에하고 아래는 다 0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행 사다리꼴만 했는데 결국은 기하상 사다리꼴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후양 단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전향 단계만 해도 결과가 나옵니다. 기본행 연산에서 전향 단계만 거치면 가우스 소거법, 후양 단계, 역대입법이라고 전에 배웠었는데 그거까지 거치면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사다리꼴 만들어내는 것은 가우스 소거법이고 그 다음에 기하까지 만들려고 하면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앞에 있는 예지처럼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지고 행사다리꼴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기하까지 됐다. 굳이 후양 단계를 안 해도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운 좋게 그렇게 된 거지. 그런 예가 있는 거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주어진 A에 대해서 기하 행 사다리꼴을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FM 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쉽게 풀어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이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얘를 없애고 얘를 없애야 되죠. 여기다가 뭘 해줘요?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자,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두 번째 더해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뭐야?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얘랑 얘랑 배수 차이. 여기서 그냥 뭘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요거를 어떻게 해줄 수도 있냐? 마이너스 4로 나눠주는 거야. 즉 마이너스 4분의 1로 곱해주면 간단하게 나오죠. 이것도 뭐 그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기하 행사다리꼴 만드는 게 먼저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배수 차이만 있지 똑같은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맨 마지막이 모두 다 0이면 맨 밑에 깔아라 이런 얘기했는데 깔았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이게 피벗인데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제 후양 단계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갖고 하려니까 뭘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얘를 1로 만들어주고 계산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얘가 0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전향 단계를 한 다음에 후양 단계를 하는 겁니다. 전향 단계를 하게 되면 피벗 아래에 있는 애가 다 0이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값을 곱해도 0이죠. 그런 게 피벗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어진 행렬을 행사다리꼴로 만들었을 때 행 전체가 0이 아닌 개수, 0이 아닌 행의 개수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행렬이 개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벗이 이렇게 있으면 피벗이 있는 거에 개수란 얘기죠, 결국. 그걸 우리는 개수, 랭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0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게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개수는 m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이 될 수도 있고 m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얘보다 개수가 작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 자, 이것도 보면 뭐예요? 이게 3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차가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 0인 게 있으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행이 4행 6열이죠. 그래서 개수는 4가 돼야 되는데 맨 밑에가 0이니까 3이 되는 거예요. 0인 거가 몇 개 있느냐 이거죠. 요거는 3 곱하기 5죠. 근데 지금 보면 다 피벗에 값이 있고 여기 0인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3차가 되는 거죠. 3차 아니요. 랭크가 개수가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벗의 개수나 행렬 개수의 값이나 공일하다 이런. 자, 이거 개수 구하라 이렇게 써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3 곱하기 5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를 뭐예요? 당연히 행사다리꼴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행사다리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를 피벗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없애는 거죠. 여기 2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을 만들었고 여기 3을 없애줘야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줘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쉽게는 여기를 2로 나눠주면 이게 1, 2, 3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요. 곱해서 얘가 없애주고 요거는 뭐가 돼? 이게 아마 0 될 겁니다. 이게 0. 그죠? 여기도 0 되고 이런 여기 아마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인데 더해주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피벗이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개수가 3이 될 거예요. 뒤에 한번 내용을 다시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여기 저는 나눠졌습니다. 여기 1, 2, 3. 행렬의 개수 구하는 데 있어서는 요것이 피벗이 1이든 2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행 연산을 어떻게 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자, 행렬의 개수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행렬의 기본행 연산을 해서 행사다리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결과가 0인 것들만 제외하고 행의 개수가 바로 행렬의 개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피벗의 개수 3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피벗이 2개밖에 없죠. 개수가 2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렬의 개수는 피벗의 개수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자,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사다리꼴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물론 뭐 얘는 이렇게 써요. 여기 다 똑같이 3의 배수 공약수 가지고 있으니까 3으로 나눠줘요.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바꾸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를 없앴어요. 없앴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없애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4를 곱해줘야 되죠. 곱해서 더해줘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는 5분의 1로 나눠주면 얘가 또 분수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줘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피벗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행렬의 개수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A 행렬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여라. 역시 마찬가지 방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얘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 없앨 때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없애고 여기서 여기 없앨 때는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 없앨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0되고 아까 마찬가지로 얘 없애는 걸 그냥 더해주면 0되고 얘 맨 마지막 요거 없애려면 빼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두 번째 행의 피벗이고 얘도 뭐예요? 마이너스 3을 그러니까 3을 곱해서 더해주고 얘도 3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딱 해주면 이게 다 0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 작업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요것만 이제 요거 없애는 거죠. 없애줬더니 또 0 나와요. 아까 여기서도 0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작업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있는 방법보다 더 빨리 계산이 됐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해보다 보면 쉽게 푸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 피벗의 개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개수는 2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뭐 그래프의 표현이나 응용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자, 뭐 A에 I, J 이렇게 돼 있으면 I라는 점에서 J라는 점으로 이동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에서 3을 가는 경우 자, 1에서 3을 가는 경우가 요거죠. 없어요. 1에서 3을 가는 경우. 근데 4에서 2를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러니까 4에서 2를 가는 경우 한 가지죠. 그죠? 요건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주 대각선 기준으로 해서 얘랑 대칭입니다. 방향성이 없으면 대칭이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으면 대칭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행렬을 인접 행렬이라고 하고 주어진 점이 n개이면 n 곱하기 n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연결됐으면 1, 연결 안 됐으면 0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인접 행렬을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행렬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한다고 해보세요. 여기 지금 총 몇 개예요? 8개입니다. 그래서 8차 정방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에 1, 1 자기가 자기한테 가는 거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A에 1, 2 A에 1, 2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거 없습니다. 그죠? A에 2, 1 두 번째, 첫 번째 오는 거. 이때는 원래는 0, 1 이걸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3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행렬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햄버거를 만드는데 햄버거 종류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햄버거의 종류에 필요한 식자재, 뭐 재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달걀 1개하고 칩 250g, 삶은 공 150g, 햄버거 1개,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A세트를 몇 개 만들지 몰라요. 그죠? B세트를 몇 개 만들지 모르고, C세트를 몇 개 만들지 몰라요. D세트를 몇 개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만든 거에 햄버거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A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개의 재료가 필요한 거고, B를 만들 때 4개의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열 벡터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맨 위에 있는 것은 달걀의 개수, 그 다음에 칩의 개수, 칩의 무게, 그 다음에 삶은 콩의 무게, 그 다음에 햄버거의 개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실제로 요걸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를 만들기 위해서는 달걀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칩은 120g, 그 다음에 삶은 콩은 100g, 햄버거는 1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를 만드는데 이게 필요하고, C를 만드는 데 이렇게 필요하고, D를 만드는 데 이렇게 필요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A세트는 1개, B세트는 4개, C세트는 2개, D세트는 2개예요. 요게 1개 필요한 거고, B세트가 4개 필요하다는 얘기는 햄버거 달걀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1개 만드는데 1개 필요하니까 4개 만들면 4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4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C세트는 달걀은 2개가 하나 만들 때 2개 필요한데 이걸 2개 만든 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결국은 이 2개, 그러니까 C세트를 2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더해주면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달걀은 여기는 하나 넣었지만 여기는 4개, 여기는 4개, 여기는 2개. 그래서 10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느 한 고객이 C세트에서 D세트로 변경할 때 달라지는 음식의 재료는 뭐냐? 달라진다는 건 뭐 기존에 있던 거에서 새로운 걸 빼줬을 때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C세트는 요거고 D세트는 요거예요. 이 두 개를 빼주면 결국은 뭐예요? 달라지는 게 이렇게 되겠죠. 즉 달걀은 2개에서 하나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칩은 350g에서 150g 그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되어 있는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행렬로 표시하면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38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많이 봤던 형태인데 행렬 A하고 이제 벡터 X, 뭐 벡터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열벡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Y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됐다고 해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Y를 구하여라. 그냥 A라고 하는 행렬과 X라고 하는 벡터를 곱하기 해주는 겁니다. 두 개, 뭐 이것도 하나의 행렬을 보시면 두 개의 행렬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결국은 뭐예요? 요 행렬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요 행렬 적용하게 되면 입력값에 대해서 y 요 두 번째 자리 이 두 번째 자리에 부호가 바뀐다. 바뀌게 만드는 뭐 기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얘는 뭐예요? 주어진 a, b를 a,
마이너스 B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뭐 S축에 대칭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행렬이죠. 자, 요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행렬은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주어진 게 있으면 그 주어진 것을 이 행렬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항상 대칭인 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얘기. 자, Y축 대칭일 때는 어떻게 했냐?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게끔 하려면 어떤 행렬이 필요하냐? 요 행렬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그런가를 집어넣었더니 그렇더라 이거죠. 자,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요 그림상에 있을 때 요것이 입력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 그렇게 해주는 행렬은 어떤 거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행렬은 선형 방정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쉽게 계산하게끔 만들어준다. 두 개의 선형 방정식을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뭐 경영이나 이런 데서도 행렬 많이 쓰이고 뭐 인공위성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 여기 컴퓨터 통신에서도 쓰이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 행렬들이 어떤 주어진 문제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행렬의 계산 방법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거나 컴퓨터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장 3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